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라시아 전기를 개발하고 있는 컨텐츠 기획자 조현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넥슨코리아 신규 개발본부에서 프라시아 전기를 개발하고 있는 컨텐츠 기획자 조현식입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12년째 MMORPG만 만들고 있고 이카루스 페리아 연대기 팀에서 개발을 하다가 2018년부터는 프라시아 전기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신규 MMORPG 팀에 들어간 프라시아 전기는 정말 잘 만든 전쟁 MMORPG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렉터님이 저한테 요청하신 것이 있었죠. 그 추가적인 미션은 바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전쟁 MMO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쟁 MMO는 시장의 대세 장르이기는 하지만 전쟁과 PVP라는 특색 때문에 MMO임에도 정말 많은 유저들이 즐기기 쉽지 않은 장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키려면 전쟁 MMO가 취향이 아닌 라이트 유저들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요. 2018년 당시 그런 유저가 바로 저였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해보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다양한 시스템을 넣으면 될 겁니다. 전쟁 MMO의 대척에 서 있는 유저들을 생각하면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전쟁의 포화 아래서 판타지 라이프를 이어나가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구조적으로 전쟁과 PK가 난무하는 가운데 아무 시스템이나 넣을 순 없었습니다. RPG 게임에서 모두를 만족시킨다는 것의 만족이란 바꿔 말하면 많은 유저가 오랫동안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일단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전쟁 MMO의 유저 중 라이트한 유저에 해당하는 유저군을 제 나름대로 규정을 해봤습니다. 정확히는 전쟁 MMO라는 저에 대한 규정이었죠. 상위권 전투력이 아니고 PVP보다 PVE를 선호하고 파밍만 돌리고 우연히 아이템 얻으면 거래소 올리고 가끔 상위 도전하고 이런 저 같은 사람들도 오래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자. 그러면서도 전쟁 MMO가 우리의 핵심이니 전쟁에 스며들게 하자. 이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MMORPG 사용자 유형 분류를 통한 이탈 예측 모델 생성 및 평가라는 2018년 논문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PC MMO고 게임의 성격도 좀 다릅니다만 보통의 MMO 유저들이 어떤 상황에서 오래 게임을 즐기지 못하고 이탈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프라시아 전기가 공성전, 결사, 거점 운영 같은 유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에 놓은 이유가 단적으로 나옵니다. 파티가 있으면 나가지 않는다. 0% 이탈이고요. 단순한 경제적 이득만 노리면 나간다. 23%의 유저가 이탈했습니다. 사냥만 하는 유저는 나간다. 35%가 이탈했죠. 최근 전쟁 MMO에서 자주 나타나는 24시간 자동 사냥만 하거나 상위 유저에게 아이템을 파는 형태의 플레이하는 유저의 경우 이탈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쟁 MMO의 라이트 유저의 주요 플레이로 제가 상정한 파밍, 아이템 제작, 거래는 전통적으로 MMO 유저를 이탈시키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까요? 논문에서는 이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때 이탈률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던전 플레이, PVP, 퀘스트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같이 경험한 경우에요. 좀 라이트한 유저들은 2%, 헤비 유저들은 0.8% 이탈로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라는 핵심은 저희의 코어 메카닉이니까 PVP와 전쟁을 좋아하는 유저들을 만족시킨다고 보면 결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하는 유저들에게 코어와 충돌하지 않으면서 워킹할 콘텐츠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전쟁 MMO의 라이트 유저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전쟁 MMO의 라이트 유저는 과연 뭘 원하고 있을까요? 명확한 구분이 있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한 과거의 시도들을 돌이켜보기로 했습니다. 유저 타입의 분석에 대한 시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오래전으로는 25년 전에 리차드 바틀씨가 4가지 온라인 게임 유저의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달성가, 모험가, 채팅족, 킬러. 이 유형은 플레이어의 흥미가 어느 쪽에 있는지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매우 잘 맞습니다. 그리고 MMO는 이 분류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거의 유일한 장르고 MMO가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도 여기에 있으리라 추론할 수 있죠. 다만 이 분류는 머드게임을 기준으로 한 분류다 보니까 좀 오래됐고요. 게임 리파이너리라는 모바일 게임 분석 회사에서 2020년에 발표한 유저 분석을 보겠습니다.
협력과 경쟁, 롤플레잉과 외형 표현, 스킬 향상, 목표 달성, 전략 구성과 자원 최적화, 새로운 모험과 보물찾기, 문제풀이, 말초적 쾌감까지 총 12개의 동기 요인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8개의 타입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에서는 게임의 주요 타겟층이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해서 제안하는 서비스도 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전쟁 MMO에 한정하기에는 다루는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저는 이것보다도 좀 더 전략 MMO스러운 분석을 원했고 마크 체프스키 씨의 헥사드 플레이 유형을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유튜브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는 기타 유튜버가 되신 것 같더라고요. 흥미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쪽이 바틀의 분류처럼 너무 큰 분류도 아니고 게임 리파이너리나 다른 분석처럼 장르가 다양한 분류도 아니라 전쟁 MMO에 적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5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보상 위주로 플레이하는 플레이어 타입, 사람과의 교류를 즐기며 플레이하는 사교가 타입, 보상과 상관없이 뭔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달성가 타입, 시스템이나 다른 유저들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교란자 타입, 마지막으로 창발적인 플레이를 즐기는 자유로운 영웅, 이렇게 5개입니다. 제가 이 타입을 가져온 이유는요, 전쟁 MMO에서 보상을 위해 게임을 하는 타입이 가장 보편적인데 이에 대한 자세한 구분이 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부적으로 4가지 하위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요. 상위 분류와 결과는 같지만 행위가 다릅니다. 보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과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는 이기주의자들, 보상을 위해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하는 착취자들, 보상을 위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을 모두 플레이하거나 구매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유저와 교류하지만 정말 좋아서 즐기는 게 아니라 보상을 위해서 교류하는 인맥가들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쟁 MMO에서 모두를 만족시키자라는 미션으로 시작된 저의 목표는 이 유저 타입에 따라 좀 더 본질적인 내적 동기를 가지고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쟁 MMO로는 동기를 달성시킬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과 완전히 별도의 내적 동기로 움직이는 교란자를 제외하고 달성과 사교가 타입으로 유저들을 이행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쟁 MMO의 코어 유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어 유저들은 강한 수준의 소비자 타입이면서 통제나 보스 타임 등 허점을 이용해 보상을 극대화하는 착취자 타입의 모습을 띠다가 이후에는 랭커와 최초성 점령, 월드의 명예를 달성하기 위해 달성가 타입의 내적 동기를 가지게 되면서 게임에 안착합니다. 실제로 전쟁 MMO가 오래되면 성의 점령이란 건 그 자체의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저 최고의 명예를 위해 벌어지는 경우가 많죠. 동시에 전쟁은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나 공성전 승리 획득을 위해 인맥과의 동기를 가지다가 이후에는 전쟁을 위해 모인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교과의 내적 동기를 가집니다. 마치 누군가의 형님이 되어서 끈끈한 정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한 유저의 경우에는요, 시스템에 본인이 소비 가능한 것들을 성실히 플레이하는 소비자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는 플레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 타입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보상을 노리는 플레이어 타입의 특성도 전부 가지지 못합니다. 즉, 코어 유저는 가지고 있지만 라이트 유저가 가질 수 없는 위의 특성을 케어해줘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2가지 전략을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플레이에서 단순한 보상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마크 체프스키 씨의 글을 보면 유저 타입의 진화는 결국 내재적 욕구로의 발전입니다. 즉, 플레이어 타입이 단순 사냥과 거래소를 통한 아이템 보상에서 나아가서 내적인 동기가 생길 만한 여지를 주는 컨텐츠를 실제로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공, 코어 유저의 플레이 타입을 채우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트 유저에게 이런 플레이는 결국 실제 필드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플레이, 이걸 통해서 내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실제 필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한을 라이트 유저들에게 부여를 해서 필드에 영향을 더 많이 주고 싶다, 이런 달성가적인 특성으로 옮기고 이 과정에서 그저 필드에서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유저들끼리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면서 사교과적인 특성이 생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기획할 때에는요, 먼저 전략 MMO의 라이트 유저에게 내적인 동기를 부여할 만한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그 이후에 보상을 바인딩시키는 방식으로 기획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침식이라는 몬스터 웨이브 컨텐츠입니다.
다른 게임의 몬스터 웨이브 이벤트가 시스템에 의해 무작위하게 벌어지는 데 비해 프라시아 전기는 직접 유저가 위치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유저와의 교류가 반드시 필요해지고 더 강한 침식이 더 강하게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확장됩니다. 이 전략은 소비자 타입을 만족시키면서 보상을 위해 인맥가적인 특성을 요구해 유저들을 사교가 타입으로 최종 이행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타 게임의 우호도, 평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요, 단순히 보상을 획득하는 게 아니라 명예적인 측면을 자극하도록 파벌 우호도 컨텐츠를 구성했습니다. 프라시아 전기에는 세계에 총 16개의 NPC 집단인 파벌이 존재하는데요. 파벌 우호도에 따라서 파벌이 제공하는 보상을 얻는 것과 동시에 랭킹 요소를 적용해서 명예욕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랭킹 요소의 특징은 보상보다 NPC와 나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세계의 파벌 NPC들의 반응이 서버에서 진짜로 달라지고요. 이를 통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 파벌 NPC들의 존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력과는 완전히 다른 로직으로 동작을 하고 단순히 보상뿐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벌과의 관계를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는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프라시아 전기의 추종자는 NPC 동료인데 그저 나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 대신에 자원을 채취하거나 건물을 짓는 등 다양한 플레이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스턴스한 공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심리스한 실제 필드에서 움직여서 유저의 시간을 줄여주고 심지어 타 유저와의 인터랙션도 가능합니다. 나를 따르는 NPC들이 실제로 돌아다닌다, 이것으로 관계를 설정해서요, 처음에는 NPC를 단순히 보상용으로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나를 따르는 NPC를 점점 더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달성가적인 목표로 움직이게 합니다. 프라시아 전기는 실제 필드에서 라이트 유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많은 유저들의 행동에 따라 필드의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들을 구성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보통 전쟁 MMO에서 성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드보스 또한 단순한 시스템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에 더해서 유저들의 행위의 합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사냥만 하고 있는데 사실 필드보스의 스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저가 내재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는 다이나믹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인맥가 타입의 플레이어들이 달성가로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타입의 연계뿐 아니라 이런 필드 변화에 연결해 세계의 변화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하는 전쟁을 관전하거나 월드 변화를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을 인게임 내에서 제공을 해서요,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월드에 큰일이 발생한 것을 더 다양하게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플레이를 돌려놓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사교과적인 타입 이행을 노립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방법도 있는데요. 보상이 딱히 없더라도 달성가 타입을 위해서 끊임없이 레드닷을 만들어내고 지우게 하는 것만으로 내재적인 목표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이제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효과적이죠. 플레이어 타입의 보상과 어우러져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라이트 유저들이 내재적 동기를 가지면 좋겠지만 그저 보상을 얻는 것에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유저분들의 보상에 대한 열망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플레이어 타입 그 자체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는 유저들도 전쟁 MMO에서는 많습니다. 전쟁 MMO의 라이트 유저들, 왜 사냥만 할까요? 그게 가장 확실한 목표이기 때문이죠. 보상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가 부차적인 요소가 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보상만 잘 나오면 된다? 이건 아닙니다. 보상 효율이 가장 좋은 구간을 선택해 플레이를 할 때 퀄리티까지 좋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앞에서의 전략과는 반대로 이번에는 플레이어의 행동 패턴에 맞춰 목표 보상을 세팅하고 이를 양질의 컨텐츠로 감싸기로 했습니다. 앞이 플레이어의 변화를 노린다면 이번에는 플레이어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죠. 처음 봤던 논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컨텐츠라고는 했지만 표를 잘 보면요, 베리어스 컨텐츠를 즐기는 2, 3타임 유저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건 퀘스트입니다. 과거에는 퀘스트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퀘스트가 가장 유저를 쉽고 강력하게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시스템인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사냥을 위주로 하면서 내러티브로 감싸고 더 큰 보상도 주기 때문에 전투를 제외하면 라이트 유저들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컨텐츠와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저는 바람의 나라 연이 타 게임 대비 더 높은 DAU를 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분들을 만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퀘스트는 사냥을 하는 것과 동등한 것 이상의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계관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프라시아 전기는 초반부의 허들을 없애고 메인 스토리 라인에 집중을 해서 이쪽의 퀄리티와 분량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초반부 이후에 루틴한 플레이로 플레이어가 사냥터를 지정하는 루틴 플레이 구간부터는 행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더 좋은 퀄리티를 위해 세계관과 스토리들을 얽는 작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선형적인 플레이를 지향을 하고요. 넓은 심리스 월드의 특성을 살려서 내가 원하는 보상을 선택을 하면 새롭고 밀도 높은 지역에서 새롭고 매력적인 인물과 내러티브를 즐길 수 있도록 지역별로 퀘스트 구성을 규격화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 위주로 컨텐츠를 좀 구성하는 게 필요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16개 팝을 위주, 이 팝월 컨텐츠 위주로 규격화를 시도해서 프라시아 전기의 스토리는 특정한 주인공의 이야기나 NPC가 주인공이 아니라 16개 팝월 집단과 9개의 엘프 가문들이 벌이는 군상극에서 PC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구성으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내용들이 좀 일반론에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핵심은 전략 MMO 유저의 플레이와 프라시아 전기의 심리스하고 넓은 월드 컨셉에 맞춰서 컨텐츠와 내러티브의 질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중세 MMO는 좀 뻔하지 않아? 라는 이런 클리셰에 더해서 좀 더 흥미로운 설정을 제시하는 것이 라이트 유저들을 덜 지루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익숙하게, 의도적으로 낯설게, 퀄리티 있게 이 세 가지 명제로 의도적으로 낯설게 하는 기법을 사용한 다음에 이에 익숙해져서 다른 게임을 했을 때 역체감이 느껴지는 것을 노렸고요. 용어 자체를 의도적으로 생소하게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공간과 공간의 경계를 입구가 아니라 얼음이라고 부른다거나 칸트의 정원 명령이나 융의 집단 무의식 같은 철학 용어를 막 의도적으로 사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인데 솔직히 너무 나간 경우도 있어서 좀 다듬었고요. 반면에 익숙한 용어들은 좀 뒤틀어서 엘프, 인간, 마법들의 개념은 다르게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익숙하면 외형이 낯설게, 용어가 낯설면 외형이 익숙하게 하는 전략을 통해서 단순히 플레이에서 이 게임이 그냥 흔한 중세 MMO가 아니라 정말 많이 신경 썼구나 라는 걸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도였고요. 이를 위해서 프라시아 전기를 신규 IP로 구성을 하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퀄리티에 더해서 라이트한 유저분들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양적인 부분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 신규 게임의 경쟁작은 신규가 아니라 이미 컨텐츠가 충분히 쌓인 기존 경쟁작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부족함을 주지 않는 것이 플레이어 타입이 계속 내가 이득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잃지 않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시아 전기는 단순히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만 하는 게 아니라 내러티브가 있는 컨텐츠들을 지속적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을 장기 목표로 해서요. 라이트 유저들이 계속해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두 번째 전략은 라이트 유저면서 성향 자체가 플레이어 타입인 유저들에게 퀘스트 위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인물 위주로 내러티브를 전개를 하고 사냥에 방해되지 않으면서 아주 많이 제공한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라이트 유저의 이탈을 막고 안착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전략만으로 과연 충분할까요? 다양한 컨텐츠, 많은 퀘스트, 양질의 내러티브 이건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상만 받아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플레이어 타입은 왜 이탈을 할까요? 보통 MMORPG에서 전투 위주의 게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컨텐츠를 늘리기 쉬운 방법은요. 전투력이라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매우 잘게 쪼개서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은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대신 보상과 성장의 감각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성장의 피드백이 낮으면 이건 영원히 목표에 도달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버린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전략들이 당장의 이탈은 막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이탈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이거 컨텐츠 없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컨텐츠적으로 라이트 유저들의 이탈을 막고 여러 가지 내적 동기를 가지게 만들었다고 하면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프라시아의 일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의 가장 확고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논문, 이 논문에서 파티 플레이 중심의 유저 이탈률은 0%입니다. 그러니까 MMO의 가장 강력한 특징인 사람과 사람의 교류라는 동기로 유저들을 옮기는 것이 가장 유니크하고 강력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단순히 전투만 하는 길드가 아니라요, 여러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했고, 이를 결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결사에 속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바라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땅이 넓은 것, 이건 권능의 범위를 한정하는데요. 대신에 타 게임에는 없는 깊이를 주고 라이트한 유저분들이 결사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라이트한 유저분들은 단순히 더 좋은 보상을 얻기 위해 결사로 움직이면서 컨텐츠를 하면서요, 인맥가라는 플레이어적인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결사로 하게 되고, 결사는 더 많은 걸 하고 싶어지고, 실제 필드에 우리 결사에 머무를 곳이 있기는 있는데 더 좋은 땅을 가지고 싶어지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이것들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프라시아 전기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네? 라고 알게 되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다들 궁금해하시는 공성전의 대중화라는 키워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라시아 전기가 원하는 유저의 발전이란 유저의 고레벨이 아니라요, 보상을 얻기 위한 플레이어가 내적인 동기를 부여받아서 단순히 플레이를 하던 유저에서 게임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유저가 되고, 이 유저들이 결사를 통해 모이면서 세계의 일원이 되어 새로운 전기를 계속 써내려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전쟁 MMO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기존 전쟁 MMO의 라이트 유저 측을 분석을 했고, 코어 유저에게는 있지만 라이트 유저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타입을 분석해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유저들이 결사 단위로 플레이를 확장하게 되는 플로우를 세우면 모두가 코어 유저가 되어서 모두가 만족하는 전쟁 MMO를 만드는 미션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션을 통해서 프라시아 전기의 라이트 유저 전략을 살펴봤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이 결과는 조만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NDC의 결과편으로 돌아오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유저 분석이나 전략은 신규로 게임을 만드시는 어떤 조직이든 통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획자이기 전에 게임을 즐기는 유저로 여러 개발팀의 멋진 전략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고한 자료의 링크는 이쪽을 참조해 주세요. 그럼 다음 결과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